나는 이 책을 읽고 환경이 인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인상 깊게 읽었어. 서양의 혹독한 환경은 더 강한 육체를 만들고 동양에 비해 황폐하고 굴곡진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더 크고 강인한 육체가 선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혹독한 환경이 더 강인한 정신력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 단순히 온화한 환경이 게으르고 겁 많은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 아시아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강한 정신력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였어. 서구에 비해서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유럽인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 왜냐면 도덕적으로 이제 우월한 민족이 이제 야급강식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제 더 온화한 인종을 학살하는 것은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해. 야급강식의 논리에 의한 정복은 이제 어디까지나 인류의 지적, 이제 도덕적 사고가 부족했던 시기에 행해졌던 야만적인 행위야. 그래서 환경을 탓하며 이제 자신들의 과오를 이제 정당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맞아.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시대가 되었잖아. 우리는 자연 환경보다는 도시 환경이 자아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 앞으로 더 강인하고 도덕적이며 지성 있는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뜻이기도 해. 그런 의미에서 도시 환경의 계획이 점점 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문명이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은 이제 여러 책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제 인간의 문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 이것은 이제 민족과 인종의 차이를 환경에서 찾고자 하고, 특히 이제 유럽의 인종에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을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나는 환경이 인간의 문명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환경이 유일한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환경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의 발전 양상이 달라지게 된 부분도 있다고 봐. 환경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나는 그것보다도 유럽이 발전하게 된 것이 환경을 인간이 잘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토인비의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인간이 환경을 극복한 것은 문명의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봐. 맞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을 극복한 것은 맞지만 이제 문명의 발전은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특히 현대에 있어서의 환경은 이제 환경의 영향보다는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공간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곧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냐가 오늘날의 환경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책에 나온 환경에 따른 인종의 특성에 대한 저술들이 그 서양인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쓰였다고도 생각해. 특히 동양의 환경이 서양의 환경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혹독한 환경을 극복한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 비해 더 우월한 신체 능력 및 문명을 갖게 되었다는 서술들이 많더라. 맞아.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이제 공기, 물, 공간에서 이제 아시아의 민족의 나약함의 원인이 이제 혹한과 이제 혹서 같은 극단적 변화가 없는 기후라고 나와 있어.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이제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맞서서 이제 정신 자극을 받아 용감하게 싸우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하다고 나와 있더라고. 맞아. 윌리스도 동식물계에서 더 우세한 종들이 열세한 종들을 희생시켜서 세력을 넓혀갔다고 하는 것처럼 유럽인들이 미개인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서술을 했어. 공격적이고 우세한 기질을 가진 유럽인들이 순종적이고 열등한 기질을 가진 아시아인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느낌인 거지. 물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건축 양식, 문화, 인종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것은 맞지.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하고 어느 하나가 열등하다고 정의 내리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다양한 외교 활동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사의 관점으로 서술된 새로운 저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인간의 문명이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 흥망성쇠한다는 책의 내용은 나도 공감하는 것 같아. 유럽과 아시아 인종의 아이덴티티나 이제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이제 환경의 혹독함, 온화함에서 온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제 피지배층을 나눌 정도의 공격성이나 이제 나약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없었어. 나도 책을 읽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나약함을 환경 결정론 패러다임을 통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전형적인 서구의 입장에서의 의견이라고 생각했어. 서양 역사에서 다양한 분쟁이 있었고 이는 과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토양이 있을수록 유리했고
유럽 지역의 토지가 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비옥하다고는 할 수 없다 보니 분쟁을 통해 호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그건 나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반대로 아시아는 토지의 크기가 유럽보다 거대하고 비옥해서 계절도 온화하지만 이로 인해 나약하다? 이건 잘못된 시선이라고 봐. 아시아 내부에서도 오히려 넓은 토지에 의해 수많은 분쟁 동안 존재했으며 몽골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 지역까지 영토 전쟁이 일어난 사례까지 존재를 하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동양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의견들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나라는 피지배 국가이기도 했으니 무의식적인 주관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법적인 사고로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러한 점은 건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